배열을 다룸에 있어갖고 단일 차원 배열에서 메인 메소드의 스트링 배열 이거는 무조건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자, 메인 메소드의 스트링 배열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설정하는 값이 있을 텐데요. 요 설정하는 값 이게 이 괄호 속에 있는 요 내용이 4개 변수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아주 궁금하셨죠? 이게 바로 용도는 프로그램 시작 시에 초기 값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에 왜 초기 값을 전달해 줘야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우리 반 사람들이 이름을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반 사람들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반 인원이 우리 반 인원이 몇 명일까? 라는 게 일단 궁금한 거죠. 만약에 우리 반 인원이 5명이었다. 라고 하면 5개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5명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출력을 시키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반에 3명이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 다시 또 4개. 4개로 바꿔갖고 배열의 공간을 4개만 만들어 처리해야 될 거고 한 명이 더 전학을 아니 2명이 전학 오면 6개의 공간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입력받고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형식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시작해서 exam 언더바 06번 6번 예제를 만들어 갖고 입출력 형태를 일단 만들어 두고요. 요 exception 처리해 두시고 버퍼더 리더 new input stream 리더 여기 웬 이는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상태를 만들어 두고요. 자, 반 사람들의 인원의 이름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프로그램부터 일단 먼저 짜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름을 입력받고 출력하려면 이름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A라고 해서 공간 하나 선언하고 다음에 스트링 B라고 해서 공간 하나 선언하면 우리 반 인원이 10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100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되죠. 그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스트링 배열이라는 걸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쓰게 되면 몇 명의 데이터를 이름을 우리가 입력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하게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하시고요. name 변수에 몇 개의 공간요? new string 우리 반 인원은 5명이다. 3명만 할까요? 자, 3명이다. 라고 해놓고 이름을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입력받아 보시면 첫 번째 사람, 어, 0번째 사람은 하고 물었을 때 0번째 사람은 이름은 이렇게 물어줄 수 있을 거고요. name의 0번째에다가 인점 리드라인 해서 이름 입력 받으시면 될 거고 system.out.print 1번째 사람은 이름은 하고 물어왔고 네임의 1번째에 대해서 인점 리드라인 뭐 이러한 식으로 키보드가 바뀌니까 지금 적응이 잘 안 되네요. 프린트 2번째 사람은 네임의 2번째에 대해서 인점 리드라인 자, 이러한 식으로 입력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출력을 할 때는 아까처럼 포문을 이용해서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name.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시면서 system.out.println i 번째 사람 이름은 name의 i 번째 뭐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3명의 값을 입력받아서 출력을 시키면 뭐 프로그램 잘 돌아갈 겁니다만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입력받는 부분, 지금 출력받는 부분만 포문을 했죠? 근데 입력받는 부분도 잘 보시면 무슨 변화냐면 0, 0, 1, 1 이러한 식으로 0, 1, 2로 다 변화되고 있죠. 그렇더라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name.length 이만큼 입력받을 거니까요. 뿔뿔 i 하셔서 입력을 받기 시작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셔서 데이터를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하셔서 여기 0번째 사람 요거 대신에 i번째 사람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되고 i번째의 데이터에다가 입력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하튼 요렇게 입력을 받고 요렇게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3개의 공간만큼을 할당을 해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3개의 공간만큼에 대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테스트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건 넘버 아까 거죠. 다음에 러너지 여러분들 이거 이클립스 실행할 때요. 주의하실 점이 요 자체에서 실행하실 때, 도스에서 말고 요 자체에서 실행하실 때는 항상 커서가 여기 에디트 툴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거 아까 한번 실행했던 거, 조금 전에 한번 실행했던 거, 그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 run as에서 이렇게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셔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실행하셔도 됩니다. Alt Shift X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메뉴가 하나 뜨거든요. 여기서 J라는 메뉴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영어제 사람 AAA라고 입력하고 BBB 다음에 CCC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역시 입력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러면 5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5명으로 바꾸면 우리 반 인원은 5명이기 때문에 5번 처리하겠죠? 실행시켜서 한번 처리해 볼까요? AAA, BBB, CCC, DDD, EE 라고 해서 처리하시게 되면 5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우리 반에 1명 전화가고 1명 나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얘를 바꿔갖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여기서 컴파일 다시 해서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야지만 비로소 실행이 된다. 라고 이때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조금 전 예제에서 보시면 문자열로 해서 몇 명을 처리할 거냐 넘버는 해서 숫자 물어보고 그걸 통해 갖고 동적 배열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이걸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스트링 배열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요게 초기화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전달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얘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따로 안 물어보더라도 사용자가 실행을 시킬 때 얘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게 무슨 얘기인지 PPT를 조금만 더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시작 시에 초기값을 전달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여기를 통해서요. 다음 형식은 자바 한 칸 띄우고 클래스명 한 칸 띄우고 초기값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다음 배열의 길이는 아까 ar.length라고 해서 length를 통하면 길이값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ar도 역시 마찬가지 배열이니까 length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메소드 살짝 기억해 두실 것은 여러분들 중간에 가다가 프로그램 종료시키고 싶으면 system.exit 라고 해서 처리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기억하지 마시고 뭐 정상 종료일 때 0, 그렇지 않을 때 마이너스 1, 이러한 값들 쓸 수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정상 종료인 0만 대부분 사용할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 종료시키는 거고요. 이건 일단 잠시 후에 쓰이기 때문에 그냥 메소드 하나만 넣어둔 겁니다. 나중 API 볼 때 그때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으로 처리하면 초기값을 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예제는 잠시 접어두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용할 겁니다. 7번 예제를 갖고 한번 매개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07번 예제 생성을 시키고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static void name string 배열 AR. 자, 다음과 같이 string 배열 AR을 선언을 해놓고요. 요건 뭐 매번 자동적으로 선언해야만 되는 거였잖아요. 약속이었잖아요. 해놨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print line ar.length length는 괄호이고 닫고 없죠. 그래서 ar의 길이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AR의 length는 AR의 length라고 해놓고 요 AR을 한번 길이 값을 출력을 시켜봤어요. 이제부터 DOS 모드에서 좀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DOS 모드에서 먼저 할게요. 자, DOS 프롬프트로 와서 javac compile exam 언더바 07.java 하시고 컴파일 시킨 다음에 java exam 언더바 07 이라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AR의 length가 0이라고 나옵니다. 0이라고 나오네요. 신기하네요. 자, 이번에는 exam 언더바 07 해서 AAA 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R의 length가 1이라고 나왔어요. 이번엔 약간 변화가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규칙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요 뒤에다가 또 한 칸 띄우고 BBB라고 적고 엔터키를 딱 쳤습니다. 이번에는 2라고 나오네요.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한 칸 띄우고 또다시 AAA라고 쳤습니다. 이번에는 3이라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여기서 AA를 지워보겠습니다. 이야, 여기 이러니까 2가 나오네요. 뭔가 여기서 규칙을 찾으셨나요? 규칙 보시면 자바라는 글자 뒤에 클래스명이 일단 다 나오죠. 클래스명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0이라고 나오고 뭔가가 하나 있을 때는 1이라고 나오고요.
뭔가가 하나 있고 또 한 칸 띄워갖고 또 하나가 더 있을 때는 2라고 나오고요. 뭔가가 3개 나왔을 때는 3, 그리고 다시 또 2개 나왔을 때는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변화되네요. 요거 무슨 공통점 찾으셨죠? 다시 말하면 클래스 명 뒤에 나와 있는 요 숫자 띄워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한 칸 띄워 쓰고 뭔가 쫙 적었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3개. 이런 식으로 띄워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뒤에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네요. 뭐를 통하면? AR의 랭스를 통하면. 이거 왠지 이쪽으로 방금 뒤에 적었던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 어디에 들어올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AAA, BBB, CCC라고 적고 엔터키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냐면 이 부분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AR은 new string, 배열의 공간을 만들고 방금 전에 적었던 AAA, 다음에 BBB, 다음에 CCC. 요게 자동으로 생긴 거하고 똑같이 처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AAA, BBB, CCC라는 요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어디에? 요 AR 속에 싹 들어가 버립니다. 어디서 실행한 거? 요 도스 프롬프트에서 실행한 거. 실행 명령어에서 프로그램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죠.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0번째, 1번째, 2번째를 출력해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볼까요? AR의 0번째는 물론 폼은 돌려서 출력해도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AR의 0번째, 다음에 프린트 라인 AR의 1번째, 다음에 AR의 2번째. 자, 요렇게 처리를 해놓고 이제 한번 다시 컴파일 시키고 실행시켜 볼까요? 어, 자바심 exam 언더바 07점 자바 해놓고 자바 exam 언더바 07 aaa. 자, 이렇게 aaa, bbb, ccc 세 개 넣는다 그랬죠? 엔터 하시게 되면 aaa, bbb, ccc 세 개 다 나오네요. 방금 집어넣었던 거 여기에서 다 출력이 가능하네요. 이야, 괜찮네요, 이런 거. 자,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더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난다고요? 그건 아니죠. 3번까지 데이터는 일단 있잖아요. 있으니까 얘는 DDD가 출력이 안 될 뿐이지 3번까지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랭스는 4개라고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2개만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랭스는 2가 될 거고 2번 여기 0번 1번까지 나오겠지만 2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지금 얘가 0번째 1번째잖아요.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돼 있죠. 2라고 돼 있어갖고 요거 나중에 exception 예외 처리 파트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요. 요 해석해 보면 array 배열의 인덱스 위치 번째가 out of 벗어났다, bounds 범위를 벗어났다, exception 예외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바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다가 에러가 난 그 위치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다 실행된다. 뭐 그러는 게 자바의 인터프리트 그 실행 방식이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많을 때는 관계없지만 적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포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ar.length보다 작은 동안 ar이 길이 값이잖아요. 그 길이만큼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만큼 처리하고 아까 해보신 것처럼 요 각각의 위치에다가 뭐라고요? 더블 코테이션 마크 플러스 i라고 적어주시고 다음에 여기도 i라고 적어주시기만 한다면 여기 플러스 없네요. 자, 이렇게만 적어주신다면 어떻게 실행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께서 2개를 적으면 2개만 나올 것이고 만약에 4개를 적으면 4개가 나올 것이고 다음에 3개를 적으면 3개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적으로 변화되는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으면 출력하지 마라.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라는 글자 하나 출력하고 싶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은 그냥 랭스만 0 이렇게만 나오죠. 이렇게 0이라면 랭스가 0이라면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끝낸다든지 아무런 데이터도 없네요 하고 랭스가 0이라는 건 출력하기도 싫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일 위에 줄에 뭐라고 한마디 적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if 만약에 ar.length가 0과 같니?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면 어떻게 해요? system.out.println 데이터가 없네요. 이렇게 한마디 적어주고요. 사용법 알려줄까요? system.out.println
usage 이렇게 사용 한번 해보세요. 자바 exam 언더바 07 한 칸 띄우고 매개 변수 등등등. 자, 이렇게 사용하라. 그리고 프로그램 제가 끝내는 아까 메소드 있다 그랬죠? system.exit 제로. 정상 종료가 제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요 if 문에 딱 걸리게 되면 밑에 못 내려갑니다. 밑에 내려가야지 일단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아까처럼 데이터 2개 출력하면 2개만 나오고 4개면 4개, 3개면 3개. 만약에 1개도 없으면 데이터가 없네요. usage 사용법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뜰 거고,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됩니다. AR의 랭스조차도 출력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든 관리가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6번 예제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 반 인원이 한 명 전학 가고 다시 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가 변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6번 예제. 6번 예제를 실행을 시킬 때 바로 요 숫자 값만 조정해주면, 이게 5면 5명에 대해서 처리하고 요게 3이면 3명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건 아까 보셨죠? 그럼 어떻게 이 숫자 값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디에서 처리가 가능하냐면, 제일 첫 번째 영역에서 일단 매개 변수가 딱 한 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ar.length가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바의 exam 언더바 06번 뒤에 몇 명이다.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숫자 값 하나가 딱 들어와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숫자 값을 여기에서 받아들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ar의 length가 not equal 1과 같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한 개는 딱 들어와야 되는데 2개 들어와도 뭐 필요 없습니다. 한 개만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그럴 때 system.out.println 아까처럼 usage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자바 exam 언더바 06 하셔서 인원수를 꼭 한번 적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system.exit 하고 종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6번 예제를 실행합니다. 6번 예제를 딱 엔터 치면 인원수를 적어라 이렇게 쓰는 것이 사용법이다. 그럼 2개 적어볼까요? 2개 적으면 인원수를 적어라. 그러니까 하나만 적어야지 데이터가 처리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딱 적으면 요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요 if문을 무사히 넘어왔다 치면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라는 곳에서 인티저 값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문제는 AR의 0번째에 넘어온 게 지금 매개변수 하나밖에 없을 때 매개변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요게 0번째라 그랬죠. 0번째 AR이라는 것을 0번째에 넘어온 데이터를 요 인원에다가 넣고 싶어요. 요렇게 넣어야지 요게 3개가 아니라 인원수만큼의 데이터를 할당을 시켜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자료형이 뭡니까? 스트링, 문자열이죠.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티저로 바꾸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자열 인티저로 어떻게 바꿉니까? 인티저 pass int 이거 괜히 배운 거 아니죠?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셔서 변화를 시켜주면 이제부터 매개 변수로 들어온 요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자유자재로 변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컴파일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숫자 뭐 3에서 4로 바뀌고 이럴 때마다 컴파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컴파일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컴파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실행시킬 때 값만 살짝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실행 시에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 값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엔터를 쳐보면 3명 BBB, CCC 해서 3명에 대해서 처리될 거고요. 다시 한번 2명으로 하게 되면 AAA, BBB 해서 처리되면 딱 2명에 대한 데이터만 처리가 되게 된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요 뒤에 매개 변수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더라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클립스에서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거는 요 아래쪽 보시면 learn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요. learn이라는 것을 실행해 보시면 여기 argument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arguments에 지금 6번 예제 인원수 하나만 적으면 되니까 4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learn 하시면 AAA BBB, CCC, DBB 해서 4명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여기 있는 화살표 아래쪽으로 해서 run이라는 걸 클릭하셔서 뭐 7번을 실행시키셔도 돼요. 7번을 실행시킬 때는 문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ASDF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3개 집어넣었습니다. run 하시게 되면 3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7번 예제, 아까 7번 했던 예제 그거를 실행시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자, 그래서 뭐 어디에서든 실행시키는 건 관계가 없고요. 주로 여러분들 테스트 하실 때는 이렇게 도스 모드에서 테스트 하시면 참 바람직한 형상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를 통한 배열 예제는 한번 다뤄봤고요. 그 이외에 실제 배열에 대한 예제들 다뤄보도록 하죠.